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불야성입니다. 꺼지지 않는 밤. 우리 인류는 밤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년 전에도 과연 전기로 불을 밝혀서 밤이 없는 이런 도시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등이 발명되고 나서야 이제 불을 켜면은 밤에도 좀 낮처럼 생활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서서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가스등 시대는 좀 위험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스마트폰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태어났을 때만 해도 당연히 인터넷이 없었죠. 저 어렸을 때 www 네.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제 아이만 봐도 네. TV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이게 왜 안 가지? 너무 당연히 터치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태어난 거죠. 맞아요. 그거를 디지털 공기 속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량 그리고 거기서 하는 생활들이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죠.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괜찮은 걸까? 맞아요. 저도 이 편리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저희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가볼까요?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안강복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모디지쿠스라고 해서 여러분 철학이라고 해서 그 철에 관한 학문인가 뭐 이게 제철 관련된 건가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그 필로소피, 네. 그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에 와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그렇게 철학책을 끼고 산대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좀 현대 철학, 동양 철학 이런 철학 강의들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에서도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저런 지혜들이 있었구나. 전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미래 사회 우리 정말 호모 디지쿠스들의 삶을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과거의 그 철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세대 갈등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세대 갈등이라고 보다는 지금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1970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전기가 물이나 뭐 이렇게 그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거든요. 마찬가지로 2007년에 스마트폰이 상용화 됐는데 2007년 그 언저리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디지털 세계 온라인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는 기존의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가상이 훨씬 더 익숙하고 좋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계속 스마트만 보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야, 너 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냐.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해라.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왜 SNS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계속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어디 가서 좋은 데 가면은 아 저거 좋다 그리고 SNS에 올리지만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SNS에 올리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인터넷 과몰입, 스마트폰 과몰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삶의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이랬어요. 그 옛날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어르신들이 제발 좀 빨리 자라.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러냐?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네네. 그때 막 불 밝히려면 연료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하신 분이었지만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과몰입 이걸 과연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해를 할까요? 가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데
근데 이런 문제는 과학이 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지는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참석해서 어느 쪽으로 더 좋은 길인지는 이제 그 탐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철학적 탐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철학자분들이 살아계시던 시대에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매체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일어났던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중반경에 금속 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전의 문명하고 그 이후의 문명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 이전에 가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책을 읽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책을 읽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책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대화를 하라고 한 건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퇴화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의 이 생각만 빠져드니까 아, 다양하게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네.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 외우잖아요. 활자가 있으니까. 그렇다. 못 외우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공감 능력도 떨어지죠. 자, 이게 뭐 사람 얼굴 보고 표정도 지어야 이제 감정도 살아나는데 텍스트로 글을 쓰고 읽을 때는 감정을 표현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다면 변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감각 중에서 시각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활자, 그다음에 글씨 이런 게 하나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문명이 이렇게 확연히 바뀌어왔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생기면서 또 다른 문명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철학자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답을 찾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 축적된 경험과 논란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래 서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논의드릴 수 있는 게 마샬 맥클루한일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샬 맥클루한은 그 언론학자예요. 철학자라기보다는. 근데 1964년에 미디어의 이해라는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책의 특징은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600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네. 책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 책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저희 세대는 지식이라는 건 이제 책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책을 보는 게 시험 공부할 때밖에 없어요.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신호는 뭐냐면 이 문장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그 활자로 봤을 때 세상하고 소통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소통할 때 세상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네. 문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리고 말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마샬 맥클루한은 그 디지털 문명 이전에 죽었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시절에 죽었지만은 지금 세대도 이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성격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불이 발명됐잖아요. 네. 불의 발명으로 제일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인류에? 불이 먹거리? 아니면 주거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 된 것? 그렇죠. 이제 그 추운 지방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긴 문화사적 맥락으로 본다면 불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불 때문에요. 왜 그러냐? 네. 고기를 익혀 먹지 못할 때는 치아가 컸어야 돼요. 그죠? 찔기니까. 질기니까. 치아가 크고 강해야 되니까는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기를 익혀 먹으니까 이제 치아가 작아지면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뇌도 작아진 치아 공간만큼 이게 커진 거예요. 뇌가 커지고 혀가 자유로워지면서 언어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해부학적인, 진화학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은 모두 이런 인간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글자가 발명되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기력이 떨어졌죠. 맞아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졌어요. 머릿속으로 암산할 때는 암산이 어렵지만 적으면서 하면은 좀 더
오래 길게 정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미디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그다음에 이 탭 같은 거 쓰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왔어요? 한 2, 30년 안에 인류의 모습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거북목이 됐을까요? 아, 그것도 있죠. 네. 거북목이 된 것도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저 했습니다. 태블릿을 쓰면서 네. 책을 안 읽는다? 짧게 읽는다? 지적 지구력이 현저하게 짧아졌죠. 집중력 자체가 짧아져서 요새는 쿼티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쿼티즘. 지적 호흡이 짧아지는 데다가 또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사람과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소통 능력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일상생활 소통. 그렇죠. 예전에 제가 소풍을 가거나 어떤 학교 행사를 가면 일부러 동선을 길게 짰어요. 한 30분 정도 이동하도록. 네. 걸어가면서. 예, 그렇죠. 이제 지하철도 타고 이동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말문을 트기 시작하거든요. 이런저런 게임 얘기도 했다가 뭐 공부 얘기도 했다가 말문 트는데 요새는 30분을 가건 3시간을 가고 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보여요. 네. 실제로는 그 속에 다 있어요. 속에 있는데 관계를 깊게 맺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대로 맺는 방법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게 이와 같이 어떤 그 미디어의 발달 자체가 인류를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마셜 맥클루언이 최초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말한 지구촌이랑 지금 지구촌이랑 좀 의미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 TV는 무슨 상자? 바보 당자. 그거 아시네요. 올드한 세대세요. 그럼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TV는 바보 당자다. 생각을 제거한다. 맞아요. TV에 보면 사람이 멍청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샬 맥클루언은 거꾸로 얘기해요. TV는 인류의 구원이다. 왜 구원이냐? 네. 책을 많이 보면 네. 좋은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될까요? 책을 많이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 야 이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역시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책을 많이 보면 꽉 우리가 막힌 사람. 평범해져요. 인성적으로 훌륭해진 사람, 인성적으로 훌륭해질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 고집만 세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인 사회 중에 많잖아요. 네. 책 많이 그렇죠. 보시는 네. 분들. 또 그게 사실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고집이. 마샬 맥클루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활자에 매몰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성적인 공감 능력을 잃어갔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논리를 따라갈 때 감성은 오류예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만 보는 거예요. 마샬 맥클루언은 인간이 변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찍혀 있는 문자만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말하기 힘들고 실제 또 만나면 눈을 보면서 사실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이게 단편적인 1차원 정보만 접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왜곡되잖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만화책을 봐야 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그다음 그 사람의 매력, 품성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 의사소통이 되는데 논리로 하면은 굉장히 과격해지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오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서로 싸웠던 이유가 활자 문명이 탑도 있어요. 문서로 하니까 사람 죽일 때 문서 하나로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니까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잖아요. 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격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에 텔레비전이 일반화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활자를 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전에 한번 거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실 앞에서 가족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거 재밌다, 저 연예인 어때?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로소 소통이 텔레비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다.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인류의 구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태가 됐던 인류를 이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류를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타난 개념이 뭐냐면
그 글로벌 빌리지라는 개념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뭐예요, 그건? 세계화는 그냥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에 가서 좋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그 집단 안에서 끼리끼리 옛날 마을처럼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티. 그렇죠. 교실 안에서 보면요, 친구가 없는 아이 같아요. 실제로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친구가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 가면은 70억 인류 중에서 그것만 좋아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지구촌 개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걸 좀 깨고 예. 새로 그 안에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통로들로 이게 묶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 젊은 세대가 관계를 잘 못 맺는다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버 넘버라 그러는데요. 보통 인간관계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아봐야 50명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번 따져보시면 그래요. 친한 사람은 5명 정도고 많아봐야 50명 정도 넘기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 관계 편하잖아요. 그냥 크크 누르고 하다가 피곤하면 나가면 돼요. 네. 저도 패친이 5,000명 정도 되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디지털 문명 세대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냐, 달라지는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판단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오프라인 소통이 줄어들고 온라인 생활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 변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커뮤니티를 한번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라 할 일 없는데 그냥 휴대폰 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동이 오는 것처럼 분명히 느껴져. 한각같이 그죠? 들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안 왔어. 이렇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에 매몰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그만 스마트 기기가 나의 모든 삶의 통로가 됐었던 적이 없어서 혹시 인류가 저걸 못하는 게 아닐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고민거리예요. 그게 한번 이게 철학자들은 자연과학의 발달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반대를 하는 게 철학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반대부터 하자면 이건 맞아요. 인류는 본능에 충실한 쪽이 아니라 본능을 길들이면서 문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식욕이나 수면욕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억제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답게 생활하는 게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팔 때는 직관적일수록 잘 팔려요. 맞아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동물적인 어떤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잘 되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등한 능력은 점점 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을성도 없어지고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이거 왜 안 돼? 이런 거죠. 이렇게 가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몰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철학의 1절까지입니다. 2절은 중독돼 보이는 모습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진화 방향이 거꾸로가 되어 있어요.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인류는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오토니, 유형 진화라 그래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진화해 간다. 두 분 선생님 이제 잘생기고 그다음에 예쁘신데. 네, 맞습니다. 예쁘신데 고릴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고릴라한테까지 뭐 인정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없죠. 네, 그냥 맞아요. 사람이다 이 정도겠죠. 새끼 고릴라의 모습이에요. 그치, 어, 인류는 고릴라를 이기는 쪽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고릴라보다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새끼 고릴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우지 않으려고? 맞아요. 정확히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도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성인 고릴라는 3마리만 붙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게 힘센 놈들의 특징입니다. 약한 새끼들은 흩어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든 모이려 그래요. 네. 그죠, 모여있죠. 인간은 군집 생활을 통해서 강해졌지 객체로 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다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는 약해졌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약해져야 집단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새끼 고릴라, 영혼도 새끼 고릴라. 끊임없이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새끼 고릴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지. 성장한 고릴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예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규칙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위험한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스마트폰에 적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딱 들어가서 커뮤니티의 논쟁 사이트를 봤어요. 솔직히 본글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댓글 보죠. 댓글에 대댓글 보는데 네. 본글은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가 지성이 아주 뛰어난 쪽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본글처럼 댓글도 다 논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죠? 지루하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시간 뺏기잖아요. 그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면서 계속 대댓글 달고 있는데 이게 편견과 혐오 쪽으로만 흐르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많으면 달라지거든요. 개미들이 길을 찾아갈 때 서로 협의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개체가 이동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뭔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가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똑같아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지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토론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요. 집단의 자정작용. 그렇죠. 자정당원도 있고 집단지성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집단지성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똑똑한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집단지성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적 수준이 나눠지고 지적 어떤 지구력이 떨어지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수많은 목소리를 내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요. 민주주의가 참 재밌는 제도잖아요. 이게 민주주의하고 맞는 게 똑똑한 엘리트가 독재를 펼치면 사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건 오류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검증이 됐어요. 단기간에 경제 성장은 이룰 수가 있지만 사회가 항상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뛰어난 리더가 없냐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맨날 망할 것 같지만 꾸준히 발달해서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삐그덕대면서. 그러니까 그 디지털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지구력이 떨어진다, 뭐 소통 능력도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걸 고민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좋은 삶이라는 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체도 약해지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 문명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인류가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쇼츠라고 하나요? 그걸 보면은 뭐 전두엽이 작아진다, 퇴화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책이나 활자보다 그냥 이 디지털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독서를 열심히 해라. 스마트폰 뺐죠. 네. 스마트폰은 이게 수동적 집중과 있고 능동적 집중이 있어요. BTS 공연을 보면서 머리 쓸 일 없어요. 알아서 흥분하고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스마트 기기도 그렇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쇼츠 보면서 내 머리 쓸 일 없어요. 그냥 집중이 돼요. 능동적 집중은 이를 악물고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몰입해야 몰입되는 거예요. 바흐 칸타타 30분짜리를 한번 듣는다고 보세요. 그거는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졸음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어차피 스마트한 쪽으로 나가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통력도 떨어지고 가는데 개인의 경쟁력은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집단과 개인. 고릴라에서 인류로 유형 진화를 해서 약해진다 그래도 강한 개체는 여전히 인류 집단에서 그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그래도 여전히 지적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활자를 이해하고 고등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맞아요. 개인의 입장이 다른 우리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마셜 맥클루언이 쓴 책 중에 이게 언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그 한미디어, 쿨미디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미디어는 정보량이 많은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활자로 된 책을 쭉 읽었어요. 네. 정보량이 아주 많죠. 네. 그걸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럼 만화는 사실 정보량 자체는 적잖아요. 대사가 되게 적잖아요. 그죠? 쿨하게 다가오잖아요. 쿨미디어인 거예요, 만화가. 어... 한미디어는 정보가 많고 쿨미디어는 비어 있어요. 네. 영화하고 만화를 또 비교해 보면 영화는 정보가 많아요. 그냥 한미디어, 만화는 적어요. 쿨미디어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 문명에서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는 한미디어일까요? 쿨미디어일까요? 둘 다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쿨미디어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만화를 보면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런데 텍스트는 제대로 읽기, 못 읽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튜브도 정보량 자체가 많아서 쇼츠를 보면서 다양한 해석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재밌네, 즐겼네. 모든 것들이 이 핫미디어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사고력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이 세 마디밖에 못하는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맥클루언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라고 봐요. 책에는 그게 명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정말 호모디지쿠스에서 선생님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하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꼭 필요했구나. 오히려 좀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선생님 혹시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잠깐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독실님하고 엄진님이 방송에서 볼 때마다 훨씬 똑똑하고 멋진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는데 선생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확실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사회의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더 바뀌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현명하게 이걸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 철학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세대라서 네. 철학이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철학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